지름 1cm. 어떤 건 그마저도 안 되죠. 이 작은 구멍들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모래를 뚫고 진흙을 퍼내며 부지런히 자신들만의 세계를 만든 작지만 강인한 이들. 아, 이건 급하게 볼일을 보는 중이고요. 이 작은 입구는 우리에게 더 큰 세상을 선물해 주었죠. (1cm의) 구멍은 드넓은 갯벌을 살아있게 합니다. 그곳엔 다양한 생명들의 삶이 있죠. 우리한테 할 말이 있다고? 낙지한테 잡아먹히지 말고 열심히 살아. 그래. 고마워. 무슨 소리지? 빨리 숨어야겠다. 아페도의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갯벌에 나왔습니다. 장화옷도 챙겨 입고 각종 도구들도 가지고 나왔어요. 바다향. 물때에 맞춰 갯벌 생물들을 채취하러 갈 텐데요. 아이들은 모두 자기 이름으로 발급된 이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요. 갯벌에서 맨손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허가증. 그러니까 국내 최연소 맨손 어업증을 가진 아이들이죠. 물이 빠진 시간 동안 갯벌 생물들을 찾아볼 텐데요. 자, 땅속에 사는 생물들 좀 깨워볼까요? 바위에 붙어 사는 소라, 고동들, 바지락, 오, 귀여운 개들도 만났네요. 신기하게 생긴 이건 뭘까요? 아, 갯벌 속에 사는 버들조름이군요. 이제 곧 해가 질 텐데. 아이고 깜짝이야. 완전히 어두워진 시각. 아이들은 사실 이때를 기다렸어요. 밤은 갯벌의 최상위 포식자가 활동하는 시간. 운이 좋으면 낙지를 잡을 수 있죠. 낙지다! 낙지! 누가 잡은 거야? 누가 잡았어? 8개의 다리로 갯벌을 자유롭게 훑고 다니던 낙지가 꼼짝없이 잡혔네요. 무서워. 내가 근데 너무 깊이 들어간 거 보면은
그런데 갯벌 바닥은 대체 얼마나 깊은 걸까요? 하우파도 끝이 없으니까 계속 넣었죠. 약간 모래가 뻑뻑하면서도 약간 흐트러지면서 뭔가 부드러운 느낌이 있었어요. 세 구간 정도는 나눠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살짝 딱딱한 그런 갯벌, 두 번째는 살짝 밀끈밀끈하면서 부드럽고 알갱이가 없는 그런 흙이랑 마지막은 조개 껍질들이랑 있어서 살짝 아팠던 것 같아요. 진짜 깊으면 저 하나 다 들어갈 수도 있어요. 푹푹 들어가는데 약간 만지면은 신비한 느낌이 들어요. 뻑뻑하면서도 부드럽고 푹푹 끝도 없이 들어가는 신기한 땅. 우리가 만나는 지금의 갯벌엔 8,5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쌓여 있습니다. 먼 옛날 우리나라 서해안과 중국 사이는 원래 대륙이었는데요. 빙하가 녹아 흘러들면서 얕은 바다가 되었죠. 그 후 8,500년 동안 서서히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졌답니다. 우리나라 서남해안은 육지의 큰 강에서부터 온 퇴적물들이 흘러드는 곳. 강과 바다의 접경지이죠. 파도는 끊임없이 육지에서 흘러든 모래와 흙, 오염 물질들을 실어나릅니다. 하지만 퇴적물은 1년에 겨우 1mm씩 아주 조금씩 쌓여왔죠. 복잡한 갯골을 따라 물이 차고 빠지기를 반복해온 수천 년의 시간. 퇴적물은 아주 천천히 쌓였지만 긴 시간만큼 차곡차곡 두꺼워졌죠.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밀물대와 썰물대의 수심 차이가 아주 크다는 것. 그래서 썰물때 드러나는 갯벌이 넓고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었죠. 까슬까슬한 모래갯벌, 부드러운 펄갯벌, 모래와 펄이 섞인 혼합갯벌, 펄갯벌 안에 좁고 기다란 암석섬이 생긴 모래자갈 선형체. 강풍에 의해 모래와 부서진 조개 껍데기들이 쌓여 바다 위에 움직이는 섬이 된 쉐니어. 갯바위와 돌멩이로 덮여있는 안반갯벌. 염분이 있는 땅에서 자라는 염생식물의 서식지 염습지까지. 우리나라 서남의 연안에는 지구상에서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형태의 갯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갯벌을 만들어낸 강력한 지휘자가 등장할 때가 됐어요. 바로 달입니다. 달은 지구 둘레를 돌면서 엄청난 힘으로 바닷물을 끌어당기죠. 달을 마주하고 있으면 바닷물이 가장 높아지고 반대쪽도 균형을 이루기 위해 같은 상황이 돼요. 그런데 지구는 스스로 돌잖아요.
그러면 바닷물의 높이는 6시간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게 되죠. 네, 그것이 밀물 그리고 썰물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우주의 움직임이 갯벌을 만들었죠. 물이 빠져나가고 모래갯벌이 드러납니다. 가장 먼저 굴 밖으로 나온 건 염난개. 몸통 너비 1cm의 작고 약한 소형개지만 모래갯벌의 대표 주자죠. 열심히 모래를 긁어먹는 염난개. 파도가 실어온 퇴적물에 붙은 규조류들을 걸러서 먹습니다. 미세한 식물 플랑크톤인 규조류. 그중에 길쭉하게 생긴 나비큘라가 주된 먹이죠. 먹이를 걸러먹고 남은 모래는 동그란 경단으로 만들어 턱 위로 밀어내요. 염난개가 뱉어낸 모래는 오염물질이 제거된 깨끗한 상태. 갯벌을 돌아다니며 깨끗하게 정화시킨다고 해서 염난개를 갯벌의 청소부라고 부른답니다. 그런데 개들끼리 서로 견제하기 시작하는데요. 서식지를 공유하는 개들 사이에 늘상 벌어지는 영역 싸움입니다. 자기 먹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밀어내는 거죠. 밀리는 쪽이 물러나야 하는 승부. 그래, 어디 붙어보자. 좋아, 붙어. 너 뒤집혔어. 결투는 항상 온 힘을 다하죠. 대신 짧게 끝납니다. 먹이 활동을 할 주변이 확보되는 걸로 충분하니까요. 한편 혼합갯벌에도 누군가 나왔습니다. 이 붉고 커다란 집게발? 갯벌에서 성격 예민하기로 유명한 그분 아니신가요? 카메라가 좀 거슬리나 본데요. 미안해요. 농개 수컷입니다. 그리고 굴 속에서 내민 하얀 집게발. 농개 친구 흰발농개 수컷이네요. 2010년대 들어서 흰발농개는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됐는데요. 갯벌을 매립해 개발하는 지역이 많아지면서 서식지의 대부분이 파괴됐기 때문입니다. 흰발농개 암컷과 수컷을 가만히 살펴보면 수컷은 한 손으로만 먹이를 먹고 있어요. 커다란 집게는 쓸모가 없죠. 근데 왜 이렇게 귀엽죠?
내 소중한 집게발. 수컷의 집게발은 때가 되면 꼭 쓸 때가 있다고. 펄 속에 사는 개들은 밖에서도 항상 물을 머금고 있는데요. 아가미방이라는 호흡기를 통해 체액을 올려보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 밖에서도 아가미 호흡을 할 수 있답니다. 이번엔 펄갯벌로 가볼까요? 구멍 밖으로 꼬리만 내놓고 큰 일을 보는 두토막 눈썹 참개찌렁이. 어머나, 유기물을 아주 잘 먹었나 보네요. 이번엔 얼굴을 내밀었는데요? 유기물을 긁어 먹어야 제맛이지. 아우, 맛이 좋구만. 맛있네, 맛있어. 위험해. 그 뒤로는 3시간 반 동안 굴만 파네요. 저기 2m에 이르는 길쭉한 몸매에 흰 이빨 참 개찌렁이가 나왔는데 네, 몸을 다 드러내는 일은 거의 없나 봅니다. 왜냐고? 너무 무서우니까. 갯벌의 최고 겁쟁이 개찌렁이들은 알고 보면 굴파기 선수들이에요. 땅속에 엄청나게 깊은 굴을 만들죠. 난 180cm까지 굴을 파거든. 오래 숨어 있으려면 공간도 많이 만드는 게 좋아. 염난개의 굴은 어떨까요? 우린 20cm 정도만 파. 잠깐씩 피신할 수만 있으면 되거든. 염난개는 갯벌의 최약체. 포식자가 나타나면 빨리 숨고 봐야죠. 작은 굴을 여러 개 파고 한꺼번에 서너 마리가 같이 숨기도 해요. 자, 에헤. 굴을 파자. 굴을 팝시다. 차차차 들어간다. 여긴 농개의 굴. 아, 1m 정도는 파야지. 지하수가 있는 곳까지. 호흡을 하려면 항상 물이 필요하거든. 농개 암컷과 새끼들은 이렇게 굴뚝 모양의 굴을 파고 수컷은 바닥에 뻥 뚫린 굴을 팝니다. 퍼낸 흙은 조금 멀리 버려서 주변을 확보하고요. 쉬러 들어갈 땐 구멍에 뚜껑을 덮고 들어가죠. 신기하게도 움켜진 흙의 양은 언제나 구멍 크기에 꼭 맞는다는 사실. 와, 정말 감쪽 같네요. 갯벌 생물들의 굴파기 능력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서식굴. 퇴적층 안에 산소를 공급하고 바닷물이 지나가는 통로가 되는데요.
덕분에 갯벌이 숨 쉴 수 있고 유기물의 분해도 활발해지죠. 갯벌 전체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건 갯벌 속에 사는 생물들의 집, 서식굴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풍요로운 갯벌엔 2,000여 종의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부도는 면적 1제곱킬로미터도 안 되는 작은 섬. 하지만 섬보다 20배나 더 넓은 갯벌이 있죠. 이곳 갯벌의 진짜 주인공, 새들입니다. 이렇게 거린지라고 지금 갈매기들도 이게 뻘을 뒤집어놓잖아요. 그럼 그 먹이 먹으려고 옆에 다녀요. 똑같이 왔다 갔다 도망가지도 않고. 어민들과 새들은 풍요로운 갯벌을 사이좋게 함께 누립니다. 갯벌의 가을, 귀한 손님들이 오는 계절입니다. 와, 드디어 왔군요. 지구상에서 가장 먼 거리를 여행하는 나그네 새들. 그중 도요새, 물대새 수천 마리가 여행길의 휴게소로 이곳 갯벌을 선택했죠. 잠시 지친 몸을 쉬고 에너지도 보충해야 합니다. 철새들의 이동 경로 9개 중 가장 먼 거리를 오가는 도요 물대새들의 경로. 북쪽의 시베리아, 알래스카에서 번식을 하고 아시아를 지나 호주, 뉴질랜드까지 날아가 월동을 합니다. 이 경로를 이용하는 250종 새들 중에 40% 이상이 우리나라 갯벌에 와서 쉬어갑니다. 그중엔 멸종위기에 처한 27종도 포함돼 있죠. 수천 킬로미터를 쉬지 않고 날아와 이제 막 갯벌에 발을 내려놓은 새들. 그런데 저기! 잠시만요, 잠시! 부리가 아주 독특하게 생기신 저분! 그래요, 맞아요. 저 넓적부리 도요예요. 도요새들 중에서 전 세계에 400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멸종 위급종. 넓적부리 도요는 어쩌다 이런 운명이 됐을까요? 30년 전만 해도 러시아에서 2,000쌍 이상 번식했지만 2000년대 이후 개체수가 급격히 줄었는데요. 쉼터로 삼았던 갯벌이 파괴되면서 지친 새들은 어딘가에서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여기 한국에 갯벌이 있어서 정말 특급 다행이야. 우리나라 갯벌은 16,000km를 가는 여행길에서
딱 한 번 쉬는 휴게소. 빨리 영양 보충을 해야 하죠. 그렇다고 새들끼리 먹이 경쟁을 하지는 않아요. 제각각 다르게 생긴 부리 모양 덕분인데요. 짧고 뭉툭한 부리인지 길거나 휘어진 부리인지에 따라 먹잇감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뭔가 발견한 객광. 펄 위에 올라온 갯지렁이 낚아채기. 아직도 난 배가 고프다. 갯지렁이 놓치지 않을 거야. 다 잡아주겠어. 갯지렁이가 보일 때를 노려서 잽싸게 집어먹는 객광. 하지만 그런 기술이 필요 없는 새들도 있죠. 길쭉한 부리가 있으니까요. 아,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아, 어디 있는 거야 이놈 자식? 잡았다 이놈! 야 이 자식! 나와! 아, 맛있구만, 맛있어. 먹이잡이 당장 진행시켜. 큰 뒷부리 도요는 긴 부리로 서식구란의 갯지렁이까지 사냥합니다. 물속을 공략하는 새들도 있죠. 아래쪽 부리가 더 길게 휘어져 물속에서 훌치기. 부리가 넓적한 주걱처럼 생겨서 물속을 휘젓는 방법도 있죠. 우리나라 펄 갯벌이라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칠개. 유독 경계심이 강한데요. 온몸에 난 털로 진동을 감지하고 있다가 안전할 때만 굴 밖으로 나오죠. 서식굴 모양은 알파벳 J자를 닮았어요. 이 은신처에서 항상 밖을 경계하죠. 갯벌 위에서도 마찬가지. 숨어서 긴 눈자루만 내놓고 270도까지 주변을 살핍니다. 아우, 특히 그냥 위를 조심해야 돼요. 저 위를 말이요. 가만, 내 눈 위에 털이 움직였어. 위험해. 흰발롱개 눈의 털은 미세하게 변하는 공기 흐름을 감지합니다. 새들이 날갯짓할 때죠. 몸에 천적이요. 숨어보라이. 칠개가 유난히 경계하는 새. 알라꼬리 마도요가 왔습니다. 부리 길이가 머리 길이의 3배가 넘는데요. 긴 부리로 집중적으로 사냥하는 먹잇감이 바로 칠개. 열심히 숨어보지만 칠개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운명. 알라꼬리 마도요의 길게 굽은 부리는 칠개가 숨어있는 J자형 굴에 딱 맞게 진화했습니다. 알라꼬리 마도요는 우리나라 갯벌에서 가장
가장 흔하고 공격성이 없는 7개를 목표물로 정한 것. 거기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짧은 시간 안에 충분히 영양 보충을 해야 하거든. 안 그러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배가 고파 죽을 수도 있다고. 새들에게 유일한 휴게소인 우리나라 갯벌은 생존과 직결된 장소입니다. 나그네 새들이 떠나고 갯벌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일 년 내내 진흙색인 갯벌에 하얀 이불이 덮이는 계절. 이제 곧 또 다른 손님들이 찾아올 때입니다. 우리나라를 월동지로 삼는 겨울 철새들이 오는 것이죠. 금강 하구에 도착한 수만 마리의 가창 오리떼. 시베리아의 평원지대에서 번식을 하고 혹한의 계절에는 우리나라로 옵니다. 집단으로 뭉쳐서 생활하는 가창 오리떼. 무리를 이루면 천적에게 공격당할 위험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죠. 저녁 무렵에 무리 전체가 먹이 활동에 나서는데요. 그런데 누군가 이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황조롱이군요. 작은 새들을 사냥하는 맹금류 황조롱이라지만 수만 마리 가창오리떼를 향해 공격할 수 있을까요? 능숙한 사냥꾼 황조롱이는 목적을 달성했군요.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공존의 장소. 물이었다가 땅이었다가 하는 갯벌. 겨울이면 이곳은 온통 얼음으로 덮이죠. 바다가 얼음으로 변한 낯선 풍경이 펼쳐집니다.
겨울 철새들 외에는 많은 생물들이 휴식에 들어가 조용한 계절. 하지만 사실 겨울의 갯벌은 어느 때보다 역동적입니다. 먼 바다가 갯벌을 뒤집고 뒤집힌 갯벌이 완전히 정화되는 시간이죠. 갯벌을 건강하게 지켜낸 겨울이 소리 없이 지나갑니다. 세상의 색깔을 바꾸며 다시 봄이 왔습니다. 검은 깃털에 강렬한 붉은 불이, 검은 머리 물대새입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겨울 철새였다가 점차 텃새로 자리 잡은 새입니다. 열심히 구애 행동을 하는 수컷. 에헤, 안녕하세요. 애인 있어요? 왜 이러세요? 저 마음에 드는데. 4월 중순부터 5월까지 새들에겐 사랑의 계절이죠. 부부가 된 암수. 이제 함께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알을 낳게 어디가 제일 안전할까? 신중하게 장소를 물색합니다. 모래갯벌엔 역시 부지런한 염난개가 먼저 나왔는데요. 번식기를 맞아 알을 뺀 염난개. 바닷물이 가득 찰 때 물속에서 산란을 하는데요. 염난개는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흰발롱개 수컷은 드디어 커다란 집게발을 쓸 때입니다. 크게 손짓, 아니 혹시 댄스인가요? 바로 암컷을 향한 구애 행동. 집게발을 체액으로 깨끗이 닦고 높이 흔드는 거죠. 이제 수컷들 좀 만나러 가볼까? 여기 나 좀 보고 가요. 나 좀 보고 가. 이 집게발 이거 아니 여기 좀 그래. 난 좀 지나갈게. 누가 집게발을 가장 높게 드나? 암컷의 선택은 꽤나 신중합니다. 한참을 망설이는데요. 저 수컷은? 내 집게발 이만하면 건장하지. 글쎄. 과연 암컷의 선택은? 드디어 결정한 걸까요? 상대가 마음에 들면 그 수컷이 만든 혼인골로 들어가는데요. 와, 짝짓기가 성사되는군요. 아니, 다시 나오네요. 또 들어가고요. 야, 암컷의 지독한 망설임 끝에 어렵게 짝짓기가 이뤄지네요. 아니야, 내가 솔로라니. 갖지 못한다면 부숴버리겠어. 저런, 짝을 찾지 못한 수컷인가 본데요. 암컷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이대로 짝짓기를 못하고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수컷들은
너무도 절실합니다. 둘, 야, 난 연애할 수 있다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검은머리 물대새는 무사히 둥지를 마련했습니다. 갯벌보다 높은 위치에 한적한 곳. 이곳에서 28일 동안 정성을 다해 알을 품습니다. 암컷과 수컷은 서로 교대해가며 한시도 쉬지 않고 알을 품어야 하죠. 이제 곧 새끼들과 함께 갯벌에 나올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온 우리나라 갯벌. 20년 가까이 우리 갯벌의 가치를 연구하고 세계인들에게 알려온 결과 2021년 7월 31일 한국의 갯벌은 자연유산으로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이어서 2023년에는 여수, 고흥, 무안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올리기로 의결했습니다. 갯벌의 넓은 품이 키워낸 수많은 생명들. 사람도 그중 하나입니다. 창고 없는 은행이라고 그래요. 통장이 없어도 여기 오면은 돈을 찾을 수가 있어요. 매번 이렇게 잡으니까. 여기서 다 이런 걸 해갖고 어업을 하고 어패류를 자꾸 해갖고 자녀들도 키우고 학교 뭐 공부도 시켰고 바다에 나와서 몇 시간 일하고 열심히만 하면은 자연에서 이렇게 갯벌에서 주는 것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땅이 건강하잖아요. 다른 데보다 땅이 건강하다 그래요. 땅이. 이 바다 땅이 건강하다고. 바다가 내어준 너른 들판 갯벌. 그 위를 가로지르며 길을 냅니다. 사람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꼬막을 채취하기 위해 펄 위에서 타는 배, 널배. 오랜 전통 방식이 가르쳐준 것을 사람들은 지금까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날의 수확은 그날 갯벌이 내어준 만큼만 하는 것. 더 이상 욕심내지 않는 것. 이른 아침 삽 한 자루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경력 40년의 노련한 솜씨로 펄 속에 사는 무언가를 잡는 중입니다. 신안의 명물 낙지입니다. 낙지의 숨구멍을 찾아 맨손으로 잡는 펄낙지 방식인데요. 신안 지역 어민들의 전통 어업 방식이죠.
수천 년 전부터 이어온 아름다운 삶의 방식. 갯벌의 자연으로부터 배운 것은 소중한 것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1cm) 갯벌의 입구. 그곳에서 생명이 시작되고 삶이 이어지고 역사가 쌓여왔습니다. 더 넓은 세계의 입구, 갯벌은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미래입니다.